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아닌 테슬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주제는 그게 아니죠. 오늘은 이 쉐보레 볼트 EV, EUV의 리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볼트 EUV 영상 올리면서 이거 진짜 가성비가 괜찮은 전기차가 드디어 나왔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줄 것 같은 정도의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었는데, 거짓말같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인 리콜 소식이 들려오는지 진짜 정말 가성비 괜찮은 전기차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워요. 네, 일단 본론으로 이 쉐보레 볼트 EV, EUV에 대한 리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형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팔리고 있는, 미국에 팔리고 있는 쉐보레 볼트 EV, EUV도 전부 포함해가지고 리콜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쉐보레 볼트 EV에 대한 이 리콜 이슈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에는 LG 배터리의 문제다, 배터리 팩을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리콜이 진행이 됐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제한도 걸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9년형 모델까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 2019년까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출고가 된 차량들도 문제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리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볼트 EV, EUV는 모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우치 타입입니다. 이걸 쓰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응급제 택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분리막이 좀 접혀있는 그런 제조상의 문제 두 가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팩을 전부 다 교체를 진행해 준다고 해요. LG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LG 그럼 배터리 문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LG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LG 화학도 그렇고 LG 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를 했지만 그래도 LG 화학의 지분이 좀 있죠? 있나? 그리고 LG 전자는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 볼트 EV, EUV를 만들 때 LG 전자의 기술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LG 전자가 만든 전기차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정말 파워트레인, 전장, 배터리부터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부분을 LG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 전자가 그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요동을 쳤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죠. 코나 때도 그랬죠. 코나 때도 LG 배터리를 쓴 차량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배터리 교체 비용에 대해서 좀 분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번 건도 100% 다 LG가 부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GM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아니죠. 사실 다행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국내에 볼트 EV랑 EUV,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게 확 뿌려지고 나서 이렇게 리콜 소식이 들러오면 진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래도 EUV가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기 전에 이렇게 리콜 소식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 받았는데 바로 이제 배터리 불난다, 리콜 하겠다 이러면은 누가 좋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리콜이 진행되는 동안, 리콜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런 주의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천하는 거. 볼트는 EV나 EUV 다 동일해요. 90%까지만 충전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코나 리콜 제한, 이때 많이 보였었던 거죠. 리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교체해주기 전에 리콜이 그냥 강제로 제한을 거는 것들, 충전 속도 같은 거 제한 걸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쉐보레 볼트 EV, EUV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발적으로 좀 추천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거를 안 지키신다고 해가지고 막 뭔가 문제 생긴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되도록이면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불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어차피 불나면은 보상해주니까 차라리 불나버려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차도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천안 불당동에서도 다른 사건이지만 거기서 지하주차장이 불나니까 그냥 난리 나잖아요. 지하주차장 자체가.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의 보상 이런 것들. 야, 그럼 나 공터에다 할 거야. 공터가 또 여러분들의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좀 이런 거를 당연히 언짢으시겠죠. 이 제조사는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발표해놓고 이렇게 차를 샀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한 소리인데, 그래도 이게 불나는 건 정말 큰일이니까 이거는 되도록 이제 볼트 EV 분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좀 지켜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야,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보상은
네, 그런 거는 진짜 쉐보레가 이 기존의 볼트 EV 오너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나서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거대한 회사들 움직입니다. 그런 목소리 많이들 내주세요. 정말 뭐라도 꼭 받으셔야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충전 하한선까지 정해놨습니다. 물론 추천이에요, 이것도. 자주 충전을 하고 이 배터리 113km 갈 수 있는 잔량 아래로는 가지 말래요. 어지간하면은. 코나는 그래도 이 배터리 하한선까지는 안 정했는데, 볼트 EV는 하한선을 밑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도 좀 문제가 생기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20에서 90 쓰게만 하라는 거냐. 물론 이렇게 추천을 안 하더라도 전기차 오너분들은 대부분 뭐 저만 해도 20에서 9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래 아니면 90 이상 잘 안 넘어가요. 하지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9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니까 좀 지켜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네, 차를 밖에다가 야외에다 주차하시고 안에다가 주차하시면은 거기에 떠나지 말래요. 오버나잇 동안.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아파트 사시니까 지하주차장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지하주차장에 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거기에 대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이 정도로 좀 심각한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좀 리코멘드하는 이유가 있지만 이게 지켜가지고 뭐 불이 안 나야 되니까, 일단 불이 안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좀 지켜주신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볼트 EUV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좀 아쉽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쉬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저런 차 안 사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조치들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기존의 쉐보레 볼트 EV 오너분들도 빠르게 리콜을 받아가지고 좀 더 안전한 차를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한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 이 배터리 팩을 이제 새로운 모듈을 받게 되면은 워런티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해서. 우리나라도 워런티 해줘야죠. 당연히 8년에 10만 마일이면은 16만 킬로니까 꼭 해줘야 되는,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추가로 좀 더 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좀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소식만 드리기는 아쉬우니까 이제 테슬라 뉴스 하나는 낀 거 놔야겠죠. 드디어 테슬라 모델 Y가 유럽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Y, 우리나라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서야 유럽에 갔어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델 Y가 굉장히 빨리 들어온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델 Y는 전부 미국 생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미국 생산 제품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그러면은 유럽에도 미국 생산 모델 Y가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유럽에는 이미 중국 생산 모델 3를 이미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델 Y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Y는 기가 상하이에서 조립해서 이렇게 출시된 그 차를 수입을 해온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첫 상륙하니까 이제 이런 트위터들도 나오고, 이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 Y입니다. 블루에다가 20인치 휠 업그레이드 한 거, 이게 가장 이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드디어 이렇게 상륙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이 모델 Y 지금 이거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제가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제 모델 Y가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상륙했는데 얼마나 많이 팔릴지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르노 조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1위, 모델 3보다 많이 팔린다. 여기 이런 뉴스를 많이 있죠. 유럽 전기차 판매량 1위 르노 조에. 우리나라에 르노 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걸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모델 3 많이 타지, 유럽 사람들, 그 합리적인 유럽 사람들은 르노 조에 많이 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길가에서 돌아다닌 거 딱 한 대 봤어요. 조회 출시한 지 한 10개월 됐나요? 10개월 동안 딱 한 대 봤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요. 굉장히. 제가 봐도 좀 가격 경쟁력이, 이 돈이면은 그냥 내연차 국산 세단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 유럽은 이 테슬라 차량들이 제대로 출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르노 조회가 치고 나온 거지, 모델 3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런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긴가민가 하시죠? 네, 진짜입니다. 이건 올해 뉴스입니다. 7월 뉴스죠. 테슬라 모델 3 이 6월에 팔린 차들 중 2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 내연차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폭스바겐 골프, 유럽에서 골프의 인기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네. 골프 인기는 좀 넘사하긴 한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판매량이. 골프 다음에 모델 3가 팔렸습니다. 그 위로 이제 다양한 대중차들, 유럽의 대중차들 쫙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근데
모델 3는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거예요. PHEV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전기차 전용으로 놓고 보면은 그 작년에 유럽 1위 했다는 르노 조이 작년 대비 21% 삭감이 됐고, 이제 모델 3 좀 압도적이죠. ID3, ID4 합쳐도 모델 3 한 대만 못합니다. 이거 진짜 와, 이 정도면 진짜 르노 조이의 3배가 많이 팔리는 차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작년에 유럽 사람들이 합리적이라서 르노 조이를 선택했다? 그런 것보단 아무래도 모델 3를 못 사니까, 아니면 테슬라가 제대로 출고를 못 하니까 이게 제대로 판매량이 안 나온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좀 더 좀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델 Y가 상륙하면 얼마나 많이 팔릴까? 모델 3와 모델 Y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SUV, 세단 그 두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SUV 광풍인 건 알겠는데, 그럼 유럽도 그러냐? 여기 지나가시 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유럽에도 SUV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1위입니다. 1위. 유럽에는 해치백 많이 팔린다고들 알고 계시죠? 해치백의 나라. 맞습니다. 해치백 많이 팔려요. 컴팩트, 서브 컴팩트 둘 다 해치백 같이 생긴 거, 이 두 개. 물론 컴팩트에는 다른 세단도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치백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치백이라고 놓고 봐도 이 SUV만 못해요. SUV는 진짜 유럽에서 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SUV죠. 그리고 모델 3 세단이 지금 유럽 전 세계 6월에 팔린 차량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차죠. 근데 모델 Y를 제대로 공급을 한다? 그럼 뭐 게임 셋이죠. 다만 이게 아무래도 기가 베를린에서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진짜 1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공수를 해오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수급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4680 아니고 2170으로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출시를 한다고 하죠, 모델 Y를. 초기에는 결과적으로 모델 Y를 어떻게든 좀 빨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기가 베를린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판매량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델 Y, 모델 3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품도 아니고 미국 품도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적으로 테슬라 인기는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을 이제 중단을 하고 예약을 안 받는 거죠. 미국은 가격을 올리고 있고, 참 테슬라가 그래서 그런지 요새 또 주식도 많이 오르고, 우리는 AI 기업이 이러고 있고,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제가 항상 전기차 읽어드리고 테슬라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이게 제가 대본이 없어가지고 되게 즉흥적이에요, 영상이.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을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 진짜 테슬라는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진짜 없는 회사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볼트, EV, EUV 리콜 소식부터 해서 테슬라 모델 Y의 본격적인 유럽의 상륙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유용한 영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